홍공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영쌤 못 가시게 잡아두고 이 편을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 홍공쌤이고요. 여기는 저는 영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 소재에서 초등학교에서 이게 가르치고 계시고 이제 9년째 네, 맞습니다. 한참 이제 파이팅 넘치시고, 특히나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우리 또 기초학력이 조금 필요한 친구들 대상으로 교육을 끊임없이 공교육에서 계속 하고 있고, 네. 그 친구들 관련된 자료를 학교에도 쭉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일반 타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한테도 무료로 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역시 홍공 라인에 있는 참교사 네네.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1편에서 수학 습관 및 태도 너무 저는 신선하고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습관과 태도, 어떤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런 네. 것들보다는 애가 지금 심화를 해야 되냐, 무슨 문제가 더 좋냐, 네. 약간 더 위층에 있는 것들 많이 보시다 보니까 애들이 좀 수학에서 좀 어려움이 많은데, 네, 맞아요. 본질적인 거를 확실히 많이 봐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자, 오늘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이제 방학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학 공부 방학 관련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방학에 수학 복습이 낫나요, 예습이 낫나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진도를 나갈까요? 아니면 구멍을 메울까요? 어떤가요? 네. 네. 저는 사실은 복습을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선복습? 그쵸. 네. 네. 복습을 하고 사실 예습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네네.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일단 복습의 무게를 좀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네. 수학은 굉장히 그 학년별로 연계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앞에 단원이 잘 안 되면 네. 뒤에가 안 되고 다음 그쵸. 학년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예습을 한다고 해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구멍이 있는데 예습을 해도 네, 그렇죠. 언젠가는 또 무너지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복습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1학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1학기 내용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를 보시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어제 있었던 일도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무려 6개월 전부터 했던 거를 다 기억을 해라 라고 한다면은 사실 네. 무리죠. 그렇겠네요. 네. 네. 그래서 앞단원에 있는 거를 한 번 더 해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복습에 이제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네. 다시 설명해 주셨네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3학년에 분수가 처음 나와요. 분수 진짜. 분수 네. 아이들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저도 집에서 애들이랑 이제 와이프랑 하는데 네, 분수 때문에 정말 집안이 막 나뉘는 맞아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사실 처음부터 다 이해를 하고 가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4학년 때 이제 분수에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나누는 것도 힘든데 그걸 또 네. 이제 더하고 빼고. 네. 그 다음에는 통분이 나옵니다. 통분. 5학년 때 통분이 나옵니다. 지금 5학년이잖아요. 네. 통분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리딩을 했거든요. 하셨죠? 네. 진짜 이게 이 뜨뜻한 게 올라오더라고.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3학년 때 개념을 잡아주지 않았는데 4학년 걸 뭐 미리 한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거죠. 하긴 부모님들이 조금 알면 수업 때 좀 가슴 피고 듣지 않겠니? 맞아요. 사실 그 네. 이제 마음이시잖아요. 네.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게 뭔가 복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했던 행동들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좀 무색해지는 거죠. 그죠? 맞아요.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는 네.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습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는데, 그럼 예습이 0인가요, 그러면? 예습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 할 네. 수 있다. 오케이. 네. 근데 이거는 아이의 수준과 상황을 보셔야 돼요. 오케이. 수준과 상황. 네. 아이가 지금 제가 1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습관이 아직 잡혀있지 않다. 또 나왔네, 습관. 네. 그래서 뭐 사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이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습관이 잡혀 있다, 안 잡혀 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애가 자체로 연가를 쓴다든지.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복습도 어려운데 그러네. 예습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아,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입장에서는 뭔가 정보를 얻어왔는데 맞아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자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영습 자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2학년인데 이제 3학년 막 먼저 해보고 싶은 거죠. 아 실제 그런 분들 계시죠 이제. 신청하시는 저학년인데 분들이 고학년 신청하시는 꽤 분 있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해 주시나요? 되도록이면은 그 학년에 맞는 걸 하는 게 더 좋다. 2학년 수학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구구단 나오고 네. 네, 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 예습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가 습관이 됐냐 안 됐냐 일단 그렇죠. 먼저 그걸 체크한 다음에 네. 그걸 기점으로 조금씩 이렇게 녹이듯이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아 선복습이지만 아예 습관이란 이런 것까지 좀 잘 체크. 이걸 체크를 안 하니까 다들 지금 많이 무너지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습관이 잡혀 있어서 그럼 예습을 좀 네. 해보자라고 해서 막 한 학기씩 예습을 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꽤 많이 있을걸요? 네, 막 1년씩.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앞서간 것 같아요. 이게 약간의 그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실 수학은 아이들이 어렵지만 재미를 좀 느껴야 되거든요. 재미를 느껴야 된다. 네, 이 길잖아요, 저희가. 그쵸. 뭐 1년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막 한 학기씩 1년씩 만약 예습을 하고 학교에 오면 이제 수업 들을 때 너무 다 아는 거예요. 애가 각도기처럼 기울어지더라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하는 설명이 중요한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놓치고 이제 문제만 이제 푸는 거죠. 아, 이게 약간 구멍이 이제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되네요. 네. 연산 문제는 사실은 조금 연습하면 풀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을 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와, 그때 애가 턱 숨이 막힐 것 같아. 갑자기 맞아요. 잘한다 생각했는데. 나 좀 하는데? 어. 나 공부도 많이 했는데? 네. 왜 안 되지? 그럼 오히려 더 이 수학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좀 아이를 보지 않은 좀 과도한 선행이 나중에 부메랑이 됐을 때 애가 받을 수 있는 데미지도 굉장히 크다. 네, 그때는 시간이 이미 좀 지나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시간이 지나버렸네. 네, 그러면 또 잡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학년 거 하기에는 또 이게 자존심도 있고 그럼요. 좀 쉽지 어렵잖아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그럼 두 번째, 네. 이것도 좀 약간 발칙한데 솔직히 약간 말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방학 때는 수학을 해야 될까요? 공부하는 양이 좀 궁금해요. 네. 초등학교 한 시간, 한 교시 그 수업 시간이 몇 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요? 네. 40분, 맞아요.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맞습니다. 40분입니다. 네네. 근데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수학을 하다 보면은 40분 내내 집중하는 거 괜찮을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학교에서 40분 할 때에는 앞에 설명이 있고 아이들이 문제 푸는 시간은 40분보다 적어요. 그러겠죠. 네. 그런데도 사실 그 시간 버텨내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 친구들 뭐 5분이 한번 대순환 일어난다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20분부터 40분 사이면 충분하다. 한 타임은 된다? 네네네. 집에서 할 때 기준으로? 네. 시작을 할 때 20분 조금 많다. 그럼 15분으로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20분, 1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40분 정도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양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잠깐만 이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제가 또 이제 또 기억이 나는데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습관이 아직 안 잡힌 친구들은 그때 네네. 한 문제 풀어내냐고 할 때 오케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논리에 제가 다시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네, 맞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사실은 20분이 뭐야 한 문제 푸는데 맞습니다. 뭐 2, 3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을 키우면서 계속 양을 불려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거를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항상 목적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우리 목적이 뭐였지? 네. 첫 번째 목적은 습관을 잡는 거예요. 습관. 네. 습관을 잡을 때까지는
시간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차순위로 두고 습관이 우선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15분 정도를 채울 수 있다. 20분 정도 채울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간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명확해졌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또 수학에 적용했을 때 이 또 약간 목적 본질을 또 읽게 되네요. 네네. 또 이제 한번 이해가 됐습니다, 진짜. 습관이 대전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량이라든지 이런 거로 나가는 거니까 하루에 공부해야 되는 양은 그럴 때 또 이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20분에서 40분 정도 사이. 제가 꿀팁 좀 드려도 좋을까요? 대본이 없는데 오늘 던지시네요. 오케이,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 이제 생각이 났는데 네. 그러면 20분에서 시간을 늘릴 때 늘릴 때.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요? 이제 1편에서 살짝 미리 예고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예고. 이제 그거를 잘 쓰시면 돼요. 네,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 지도를 할 때에도 아이들한테 5줄 정도 써보자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아 2학기 때는 10줄 한번 써볼 거야. 처음에 말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너무 싫어하죠. 첫날부터. 5줄에서 10줄 갑자기 쓰기가 학기 초에 어렵잖아요. 결국 니네 10줄 쓸 거야? 이러면 학기 초에 이미 자빠지는 거예요. 네. 너무 지금 좋은 얘기 하신 게 네. 이거를 꾸준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음. 예고를 꾸준히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좀 하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점점 몇 번 들으면 나는 더 많은 양으로 가게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기운을 빼는 게 아니라 그쵸. 애들이 조금 길이 들고 있을 때 맞아요. 은근히 예고를 자꾸 이렇게 네. 네.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고를 계속 줘요. 네. 예고편 보듯이 네. 20분 하고 있을 때 근데 우리 이제 좀 하다 보면은 너무 잘하니까 40분 할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익숙해지면 40분 할 때가 됐는데 너무 잘하는데 채점해보면 잘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잡아서 그러면 진짜 준비가 된 것 같아. 음. 마지막으로 또 물어봅니다. 준비됐지? 준비됐지로 가셔야 됩니다. 준비된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시간을 이제 순차적으로 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경험이 있는 시점부터 해서 예고를 활용해라. 네. 이런 거지. 성공하기도 전에 우리 한다. 됐지? 확 이거는 번지 점프대 줄 안 매달고 그냥 네. 떨어뜨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반드시 이거 좀 애들이 성공 경험이 있을 때 양에 대해서 조금씩 불려나가면 된다. 너무 좋고 특히 영쌤 특유의 그 합법이 저도 모르게 해야 될 것 같은. 자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이제 그 채점, 수학 채점, 분노의 채점, 수학 채점을 한 후에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채점한 다음부터 사실 부모님들의 이 마음의 희비가 막 엇갈리잖아요. 얘를 어떻게 조져야 되나, 네. 부터 해서 어떻게 조금 돼서 이게 약간 사탕을 좀 줘야 되나 등 맞아요. 엄청 케바케일 건데 채점한 후에 뭘 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제가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요? 수학은 사실 네. 이 채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그렇죠. 채점 전과 후가 네. 이 마음이 네.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근데 신나는 표정이 지금? 채점 전이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채점을 이렇게 다 했잖아요. 네네. 그 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채점을 하고 난 다음이 중요할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전은 뭔가 일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네. 사건 발생 전이니까 사후 처리인 채점 후가 그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답입니다.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채점 후가 사실은 수학은 그때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엄마 싫어. 근데 많은 학생들과 많은 부모님들께서 사실 채점을 딱 하면 그때 딱 이제 끝 되거든요. 오늘 했으니까 오늘 끝. 맞아요. 잘했네. 동그라미 쓱쓱쓱 끝. 네. 이거 좀 틀렸네. 다시 해봐.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게 멈추는 건가요? 다시 해봐면 오케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럼 다시 해봐. 그럼 다시 당연히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이가 혼자 하기에는. 약간 건성건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답이 2개였는데 요거 답 2개로 보이는데 하나 틀렸으면 요거네 하고 그냥 쓱 그냥 대충 마무리 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네네. 무엇이 틀렸는지 봐야 돼요. 오케이. 네. 근데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다 맞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맞은 경우는 심지어 더 넘어가요. 그냥 다 맞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잘하는 친구의 약간의 단계를 높여주려면 네. 다 맞은 것 중에서 오.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골라서 한번 설명해 줄래? 이거 나는 좀 어려운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했어? 아, 약간 설명해봐라지만 지금 표현은 어떻게 했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느낌으로. 실제로 궁금해요. 너무 어려운 걸 잘 풀었을 때는. 그쵸, 그렇잖아요. 궁금하죠. 근데 이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또 늘어가거든요. 음. 수학은 사실 설명을 딱 했을 때 이해했는지 이해가 덜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그 유명한 약간 그 메타인지를 발휘하게 해서 너가 볼 때 너무 잘했는데 오 신기해. 너가 한 개만 골라서 엄마 너무 궁금해. 아빠 궁금해. 맞아요. 설명해 볼 수 있어? 네. 너무 궁금해. 약간 이런 식인 거네요. 네네. 야, 요거 17번 설명해 봐. 이게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점점 멀어집니다. 네, 그렇죠. 약간 그 재판하듯이 그죠? 네. 네, 변호해 보세요. 맞아요. 네, 그런 거 안 되고 음. 아까 그 같은 스탠스 되게 괜찮네요. 맞습니다. 그죠? 아, 너무 좋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실력 있는 친구들이 다 맞아요. 맞았거나 이제 뭐 거의 조금 틀렸을 때 하는 방식이고 네. 만약에 만약에 좀 이제 서툰 친구들이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또 한번 짚어줘야 되나요? 문제를 이제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왜 틀렸는지를 같이 찾아야 돼요.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네.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다. 틀린 양이 너무 많다. 그럼 네. 사실 하루에 이 틀린 거를 다 고쳐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하는데 분량이 꽤 많아지니까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진짜. 토 맞아요.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수학 문제는 한 30분 정도 풀었는데 네. 이제 뒤에 이걸 고쳐 나가는 과정이 1시간 이상 걸린다. 배보다 배꼽이. 네. 네,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좀 힘들거든요. 이미 하기 전에 힘들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보시고 약간 실수에 가깝다. 좀 단순한 걸 틀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넘어가시고 네. 약간 요거는 좀 봐야겠다. 개념을 다시 짚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한 3개 정도만 골라서 다시 이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이건 이제 현실적인 차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쉬운 것도 그냥 넘어가란 거야 이게 아니라 애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수학을 또 완전히 손에서 놓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안에서 지금 차선책으로 요 정도는 해봐 약간 양을 좀 이렇게 네. 제한시켜주는 그런 이제 가이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슬기롭게 잘 이렇게 접목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하도록 할게요. 아이가 이제 수학을 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좀 힘들잖아요, 사실은. 예, 이게 엄마 아빠 이렇게 서로 가위바위보해서 자기가 오늘 수학이다. 예, 자기가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학을 잘 모를 때 이 수학을 좀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좀 하는 게 좀 그래도 집에서 지도를 막 영어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어쨌든 갖고 오면 학원 숙제든 학교든 뭐든 봐주거나 네. 지도는 일어나는 거니까 네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잘 몰라서 가지고 왔을 때 네. 일단 가장 쉬운 1단계 저는 좀 단계를 나눠주거든요. 이게 아이들한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계네. 네, 1단계는 바로 해설로 직진하는 거죠. 첫 번째 해설. 정답과 해설로 가는 겁니다. 네, 보통 뒤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같이 이제 탐구를 해보는 거죠. 아, 굉장히 탐구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금방 해결이 돼요. 아는 것 같아요. 네. 그건 1단계입니다. 오케이, 1단계.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엄청나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냥 약간 생각할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절약이라고 지금 쓰셨는데 뺏어버린다?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아, 오케이. 네. 안 준다. 그래서 만약에 습관이 너무 안 잡혀 있어서 사실 이거 푸는 거 자체가 중요한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해설로 해서 1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단계로 해서 넘어가도 좋지만 이제 약간 실력이 있고 좀 문제풀이가 된다 하는 친구는 일단은 정답과 해설 보지 말고 다시 한번 풀어봐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들도 그런데 틀린 문제잖아요. 다시 푼다고 맞출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또 그 밑에 그러니까 최종까지 못 가고 맴돌더라고요. 그렇죠. 밑에서. 왜냐면 몰라서 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데 갑자기 풀 수 없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좀 힌트를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잖아. 이걸로 해야 되잖아. 변을 봐, 변. 이거 덧셈이잖아.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많이 이제 힌트를 주면서 아이의 시간을 좀 뺏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뺏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먼저 이제 해설을 확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딱 그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덧셈인데 분수의 덧셈에서 분수의 크기 비교해서 분모가 같을 때 크기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약간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아, 약간 이제 답보다는 방법을 조금 이제 네, 방향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만약 그림을 그리는 걸 좀 어려워한다. 그럼 사실 이제 그 나누기가 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로 돌아가서 그림을 나누는 것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단계적으로 이제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해설지가 또 무조건 이게 좋은 건 아니네요. 이게 생각할 시간 아예 그냥 박탈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나 아이들의 어떤 수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애가 너무 힘들어 한다면 그런 친구들 습관이 또 중요하니까 네, 맞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또 약간 맞추게 하는 좀 그런 경험도 체험시켜줄 필요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쌤과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복습이냐 예습이냐에 대해서도 아까 단호하게 복습 쪽으로 던졌지만 그 뒤에는 또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양 같은 경우에도 이게 최초 대전제는 또 습관이니까 그거 차선으로 또 나오는 것이 양이다. 그다음에 채점이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되게 좀 세분화시켜서 해주셨고 수학을 좀 애들이 힘들어할 경우에도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해주시니까 참 이게 상황은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들이 이 상황의 단계에 어떤 거에 좀 맞는지를 좀 메모 좀 하셨다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화날 때가 있어도 요런 단계니까 조금 이성적으로 네. 그렇죠. 잘 모르면 저도 막 무조건 화만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쌤이 왜 이렇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아이 보고 풀 때가 됐다 해도 애들이 딱 알아듣는지 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영쌤 자료도 또 이렇게 나눔 많이 하고 있죠, 그죠? 어디서 네, 나눔하고 맞습니다. 계시죠? 제 인스타 오시면은 굉장히 많은 수학 자료를 지금 차곡차곡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계시고, 네, 지금 공교육에서 열심히 지금 특히나 이제 또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기초학력 지도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100세, 200세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진짜 많을 겁니다. 저희 집 애들도 수학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정말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됐고요. 1편도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쌤,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더 또 이제 많은 또 콘텐츠 갖고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저희는 가볼게요.